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 엄마입니다. 제 남편과는 동갑으로 일하다가 만나 사귀었어요. 사회에서 동갑끼리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친구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는 원래 결혼을 한다면 친구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서로 실의 없이 장난도 치고 별일 없어도 함께 웃는 게 꿈이었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그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과는 코드도 잘 맞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며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우리는 현재까지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도 동종업이라 서로 일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부부에 비해 넓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거나 일이 힘들 때도 종종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같이 사는 동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한 아무래도 남편은 군복무 전 경력이 있어서 연봉이 남편보다 높은 편인데 남편은 농담으로 자신이 우리 집 가장이라며 그래서 만약 아프다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건 농담으로 알고 있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자존심을 상해하는 와이프에게 한 말이지만 지식으로 꼬라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더 현명하고 저보다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누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가요? 둘 다 열심히 일해서 공정하게 일한 만큼 벌면 그만이 아닌가요? 남편이 군 복무 중에 더 많이 일했으니 그만큼 더 벌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어떤 이유로 일을 쉬어야 한다면 그때 남편이 더 많이 벌어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장난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선 농담이었지만 그런 말을 정말 싫어하는 한 문장으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생각은 참 고리타분한 옛날 분이셨어요. 사형 글을 들으면 전남자 선호 사상에 젖어 있는 분이 많던데 저희 시어머니도 딱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이젠 과거를 벗고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로 거듭나고 계신데 그때는 심각할 정도로 과거에 묶여 계셨어요.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차남이 있어서 다행하다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제가 문남 동료의 외동딸로 자라서 그랬는지 시어머니와 제가 사이에는 상극이 있었어요. 저랑만 상극인 게 아니었고 우리 친정 엄마와도 상극 중에 최고 상극이 있어요. 친정 엄마는 어렵게 고생하시다가 쟤를 낳아주시고 쟤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키워주신 분이세요. 지금은 시험과 나이 시술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들고 흔한 일이 아닌 일들이라서 매우 고상하며 저를 낳으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사돈으로 처음 만났던 상견례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은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결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쫑이 날 뻔했기 때문이죠. 아버님은 아들이 없어서 큰일이랍니다. 어째서 딸 하나가 딸락 나오셨어요. 조상 볼면목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들 둘 나와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죠. 어머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딸을 낳고 엄청 대접받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낳았는데 당연하죠. 우리 딸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반장, 회장, 투랑, 감투는 혼자 다 하는 신랑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다인이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칭찬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머나, 그러시다니 참 신기한 양반인 것 같아요.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하며. 아주 딴판 시어머니는 아들 없으면 속이 턱 막히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시집온 며느리는 낳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살 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얘긴데요. 그런 시어머니 아래서 힘들었을 테지만요. 어머나,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건장한 아들 둘을 가진 것이라 덜미 맞아 기뻐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아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둘만 낳았으면 좋을 텐데요. 가능하시죠? 맞지요? 근데 딸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딸이 없으면 엄마가 서운해 하신대요. 들어주셨나요?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요. 최고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딸 둘이 나오면 금메달, 아들 딸 나오면 은메달. 아들 둘이 나오면 목메달. 어머, 우리 안 싸던 분은 목메달이네 뭐예요. 그리고 마이나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딸 시집살이 하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저도 시집살이 안 했고요. 제 딸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괜히 제 딸을 시집살이 시키신다면 언제든 다시 데려올 거예요. 저는 제 딸이 힘든 거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저는 사위도 귀한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제 딸도 귀한 존중받길 원합니다. 실은 돈이든 직업이든 다 INH.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곳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 아까워서 시집 보내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사위를 정말 좋아한다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일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있던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인상이 매우 변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듯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시집 보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함께 지내세요. 또한, 잘해도 칭찬받고 못하면 비난받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얘기 예쁘게 해줄래요?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집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갈 필요 없죠. 내려간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처음에 들었을 때 시집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가져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부님께서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안이 있어야지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야지요. 저는 지금 따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봐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따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가 오래 떠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와 친정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다행히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땐 사소하게나마 양쪽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두 어머니 사이에 긴장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 어색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엎어질 거예요. 상견례 자리만 어찌어찌 잘 마무리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 나와 남편은 각자의 어머니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한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요. 너 그 집 가면 그 옆에 내가 너를 쥐잡듯 잡을 거야? 엄마는 그 꼴 절대 못 봐. 아니, 이 사람아, 애가 좋다는데 뭘 그래? 그리고 오늘 그 자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 딸이 미운 털 박히게 만든 거야? 뭐야, 자기는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먼저 시작한 건 그쪽이 있어. 그래,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그 뒤에 자기가 포락셀 밟았다. 시집도 보내기 전에 애를 데리고 온다는데 그야 그 여편네 하는 말이 꼭? 그러니 되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다인이는 우리와 살다가 독거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아빠야, 아빠도 그만하세요. 엄마 마음은 내가 모르지 않아. 그런데 나는 정말 수연 씨랑 잘 살 수 있거든. 우리는 진짜 서로 잘 맞아. 엄마는 딸이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 그 누가 싫다고 해? 나는 그냥 당신의 시어머니 집안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고 나는 뭐가 그리 중요해? 아닌 척 하지. 내가 먼저 엄마한테 데려가기 전에 돌아오지. 그래, 말이 맞아. 얘가 이런 아이야. 그런데 당신은 뭘 걱정해? 난 하나도 걱정 안 돼. 뭐야, 자기는 어떨까? 아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걱정돼.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좋다는데 대신 진짜 잘 살고 나중에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 알겠어. 저는 겨우 그렇게 저희 엄마 마음을 달래놓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으니 그 집도 장못, 자리가 너무 사납다고 장가가면 기죽고 못 산다고, 그 집에 장가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저희 남편이 그럼 자긴 직장도 안 다니고 평생 백수로 부모 등골이 파먹고 살겠다고 선언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치도 없이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내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허락. 맞아. 우리 이제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약이 바짝 올랐겠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개의치스럽지 않았어요. 남편처럼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알지 못하고 걱정하는데 나중에 마누라 속도 뒤집어 놓을 거라고 했어요. 천생연분이라 그런지 저는 그게 남편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해왔어요. 단순하게 해결되어서 심플하고 좋았던 점은 제게도 좋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깊이가 없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제 남편의 깊은 내공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7분이라도 결혼 준비할 때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걸로만 저희를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장남의 형을 결혼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우리를 도와줄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작게라도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원룸이나 옥탑집이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 여행한 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은 큰 집은 아니더라도 예쁜 집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고려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오피스텔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어요. 거기는 침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별도로 있고 거실에는 복층도 있었어요. 또한 오피스텔은 필요한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장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시댁에서는 돈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딱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가구와 TV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매우 적합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 그리고 친척들과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처음에는 전세로 집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세 사기와 같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 편하게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결정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중에 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던 제가 제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아시고는 크게 노여워하셨어요.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살 경우가 어딨냐며 집은 반드시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당장 명의를 바꿔달라며 큰 화를 내셨어요. 정말 무섭고 깊은 울분이었죠. 그 남편마저 제치고 어떻게 내 이름으로 집을 사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너 혼자 살고 있냐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단지 대출 때문에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대출이 더 조건이 나빠지고 금리도 높아져서 제가 더 이득이 있어서 그래요. 그가 먼저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마세요. 당황스러워요. 뭐 어쨌든 집의 대표는 남성이어야 한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집의 가장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보다 더 잘 돌보고 사는데 제가 무슨... 그리고 집의 가장이 꼭 남성이어야 하는 규칙은 없잖아요. 저희 집 세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당신이 사람이라면 내 이름으로 변경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처럼요. 뭐야,
너 지금 다 말했어. 시집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댁을 우습게 하라니. 너는 너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한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요. 좋은 말씀으로 할 때 명이란 제 아들 이름으로 바꾸어라. 싫어요. 이름을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가 싫어?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싫다는 말을 그렇게 손쉽게 해버리냐? 너는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좋게 설명했어. 아니, 너라는 애에게 뭘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치 뭔가 모른다고 미쳐 날뛰는 망아지를 생각하는 듯이 한숨까지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싫은 것이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뭘 가성비가 떨어지게 말을 빙빙 돌리냐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자기 혀가 오른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집 일이니 자기가 해결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집 일은 그 집 자식이 해결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철칙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저녁에 바로 시댁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얘기했고 돈 못 주면 명의도 못 바꾼다고. 다시는 명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해결을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더는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열받으셔서 알아 누우셨던 뿐. 그것도 식구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자. 스스로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둘이 맞벌이인 만큼 가사 분담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자를 시키면 어떡하니? 앞으로 집안일은 우리 아들 시키지 마라 저한테 딴지를 셨지만 어머니, 저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요. 심지어 저는 그보다 직급과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한다면 그는 놀고 먹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설거지를 몇 마디나 잘할지 궁금하게 되네요.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함께 일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혈압이 높아진다며 입 다물라고 하셨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서로 말을 조금 줄여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말을 섞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처럼 똑바로 말해버리자고 해서 시어머님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둘의 결합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아들을 뺏어간 손 좀 보라며 제게 뒷담화를 들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엄청 신중하신 것 같았는데요. 형님은 처음부터 제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부 알려주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님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을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그냥 그런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졌다고 생각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동서는 나랑은 참 다르다. 동서를 보면 나도 속이 시원해.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고 하신대. 그런 친하게 지내자는 말에 저도 감사했어요. 사실 동서 지간이 더 사이좋게 지내길 바래요.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형님이 시어머니처럼 저를 괴롭힌다고 작정했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형님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은 시어머니를 빼고는 그럭저럭 식구들이 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시댁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하셨지만 정작 시아버님은 그 나이에 맞게 가부장적인 면도 많이 없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전 그렇게 무섭지도 불편하지도 않았거든요. 또한 아들들이 어머님 대신에 시아버님을 닮아 묻어나게 했던 편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해도 좀 잔인한 말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장남이라서 많은 기대가 있었죠.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만 날이 갈수록 극성 맞고 당신대로 안 굴러가면 속에서 화가 치솟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분이 저랑은 말도 섞지 말자고 하면서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때로는 포기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시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다행하고 감사했지만 당신이 정한 바가 있으니 예를 들어 결혼 초명이라든가 남자 여자 역할에 대해 남자인 당신이 아들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말 그대로 신혼. 집이니 나중에 제대로 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당신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 제 이름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청약 통장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 되든 안 되든 좋다는 곳에 청약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때 드디어 하남 신도시 38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안이 벙벙했다. 당첨이 되니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라며 저더러 돈을 벌었다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때 저도 이세 계획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죠. 저보다 집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세제 혜택을 보려고 들어놓다가 너도 나도 다 청약을 넣으니 좋은 줄 알고 남들 따라서 넣은 거였거든요. 뭐 계기가 어떻든 저희는 그렇게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동안 오피스텔도 팔고 돈도 더 모아야 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파트를 짓는 동안 계약 말고도 계속 돈을 투자해야 했어요. 아직 완공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아파트에 투자하니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은 신축 매매는 해도 구공 매매는 잘 안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는 것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손해는 보고 나갈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에서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결혼 초에는 저도 나도 돈 많아져서 그 돈을 잘 갖고 있다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지니 덥석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는 무사히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은 만큼 이번에도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딴 것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부담 없고 좋아. 솔직히 말해서 다름 아닌데 대출이 있으니까 더 골치 아프고 많이 신경 쓰이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챙기는 것도 잘 못하고 이번에도 잠금 대출 받아야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도 지난번에도 어머님이 명예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하시지 않을까? 그때는 오피스텔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야. 이거 왜 이래? 우리 다인이 안 보던 시어머니 눈치를 다 보는 거야? 공동명의하면 내가 뭐가 돼? 장현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돈은 처가에서 받고 대출은 마누라 이름으로 받는데 숟가락 얹으라고 으시러. 그래도 대출금은 같이 벌어서 같이 내는데 내 이름만 있는 것도 그렇지 됐어. 청약 통장도 자기 거였고 청약 신청을 나 혼자 했잖아. 아파트 신청까지도 자기가 얼마나 바빴는지. 서류 작업하고 심사받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못 믿어도 남편은 자신만만해하며 무조건 이번에도 제 이름으로 신청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고 차시면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고 물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 그냥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죠. 뭐야, 너 지금 시위로 새롭게 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 아들은 헛소 아이가 아니야.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이번에도 그냥 제 이름으로 하겠어. 야, 너 계속 그러면 내 남편의 기운을 다 빼앗는 거야. 여자가. 집이 시끄럽고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내 주변에는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야 어머니 주변에는 다 전업주부들이 있고 왜 버리나? 그렇죠. 제 주변에는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너 자꾸 시비 말에 따박따박 말하는 거야?
왜 이번에는 이내 집에서 돈을 조금 못 냈을 뿐인데 내 아들이랑 우리가 죽게 보이냐. 돈은 돈이고 부부 사이에는 엄연한 서열이 있어. 남자가 위에, 여자가 아래. 그런데 아래에 있는 여자가 진실을 갖고 있다니 이건 신하가 왕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 똑똑하잖아. 뭐가 더 현명하고 올바른 건지 잘 생각해. 내 남편 최명국이네.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한 번도 못 듣는 거야? 너는 남편이 그랬어? 좋겠냐? 남편이 잘 돼야 너도 행복하고 너네 집도 화목하게 살아야지. 왜 모르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둘 중에 서열이 왜 있냐고요. 저희는 위아래가 아니라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어머님한테 말해야 해? 그래, 말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많이 배우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어머님처럼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작 아버님은 아무 생각 없는데 어머니 혼자만 뭘 하든지 아버님한테 양보하고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고요. 제 말 틀렸나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네. 왜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놀라셨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들이박았어요. 하필 그때가 제가 회사 일로 머리 터지고 보고서까지 까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런 저를 마구 건드리니 저도 모르게 열이 받아 시어머니도 앙하고 물어버린 거죠. 지금도 그때 제가 드린 말에는 후회가 없지만 말하는 방식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희생하고 떠받들고 살라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압박을 견디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가치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겪고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텐데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소모되어야 하는지 조금 지치네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만 괴롭히려고 하셨어요. 또한 저희 친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 예민하셨는데 그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이 나쁜 길로 빠질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희 집에서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해줬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도 돈 몇 푼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잖아라며 막 따지시는 분. 근데 옛날 타령만 하셨어요. 옛날엔 제사도 남자만 지내고 밥상도 남자들만 따로 받았다. 이것뿐이니 집대문 앞에 명패도 남자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여자는 그저 그림자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내가 너희 집에서 돈 받아온 건 잘한 일이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남편도 모르게 시댁 식구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야지. 어머니,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딸이 없어서 친정 엄마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어머니 아들 사랑해서 결혼했고 뭐든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싶으시다면 제게 말하지 말고 어머니 아들에게 하시면 안 될까요? 쟤도 사람이니까 좀 짜증이 나요. 지금 일도 바빠서 자꾸 어머님이 전화해서 저를 건드리니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사표를 내고 집에서 살리란 생각만 할게요. 물론 그 남자가 거기까지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남편 혼자 벌어서 그 대출을 갚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진짜 자존심이라도 한번 펼쳐볼게요 뭐야? 아니요.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대출을 갚겠어요? 함께 벌어야죠. 그런데 왜 어머니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시나요? 저는 어머니 세대의 여자가 아니라고요. 설사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살 일은 없거든요. 싫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래, 너 잘났다. 너 능력 있어서 아주 좋겠어?
누구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는지. 아니, 왜 너만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나대는 건데, 나는 못했는데. 왜 너는 하는 건데, 저는 정말이지. 저건 또 무슨 말인가 싶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요. 당신 어머니, 어떻게든 저한테 전화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안 그러면 이사고 뭐고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회사 때문에 하루에 시간밖에 못 자고 휴일도 없이 정말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때인데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헤헤거리고 다니는 것을 제가 싫어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얘기하면서 팔을 안으로 굽힌 채로 자신의 엄마 편을 들려 했듯이 망정이지요. 아마도 저는 그러한 상황에 이혼을 선택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런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더 큰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인 걸 보고 처가 눈치를 살아야 한다며 조상님의 면목을 생각하신다는데 시아버님은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셨는지요? 그러더니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시어머니도 역시 시아버님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왜 나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 모든 것은 자신네 집 식구들 때문이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난 시집 와서 사람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뼈 아들 둘을 낳고 그나마 숨을 쉬며 살아왔지만 당신은 나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 죽이려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그러는 거지? 며느리를 불러다가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다니. 구멍을 내야지.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당하고 살았다고 며느리를 잡나? 시대가 변했잖아. 나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거 보기 좋았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힘들지 않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극한명의가 뭐라고? 극한명의 그럼 극한명의라고 했으니까? 이 집 명의 나도 내 앞으로 바꿔줘 뭐야?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보니까 돈에 눈이 돌았네. 생전 나가서 돈 한 푼 벌어온 적도 없으면서 힘들게 이 집을 마련한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왜 못해? 며느리는 명의지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그야, 며느리는 지가 돈 벌잖아. 심지어 우리 아들보다 더 벌어.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나도 우리 아들 혼자 보는데 며느리가 명의 자기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했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나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걔가 같아. 내가 놀라. 내가 언제 놀았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집안 하녀처럼 보니까 걔가 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엄마도 참, 다인이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가 가만히 있는 다인이를 건드렸지만 다인이죠. 걔도 여기 출입 금지야. 저 말을 하나부터 10까지 전해 들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냥 믿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짠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저는 그 날이에요. 참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바빴는데 다행히 그날 시어머니께서 화병에 걸려 전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또 형님을 통해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의 병을 오듯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계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작은 방에서 따로 주무시기로 했어요. 정말 생각하면 그건 무엇 때문에 식구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 또한 모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일으키며 살 수 없는 일일 텐데 현재는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해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산을 한번 넘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저는 급한 불을 다 끄고 시아버님께 밖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맛있는 식사도 하고 드릴 말씀도 있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은 흔쾌히 맛있는 것을 제가 사주겠다고 하시며 저희 회사 앞까지 오셨죠. 그리고 남편도 없이 혼자 나가 시아버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치 고객을 대하는 듯 시아버님의 비위를 잘 맞추려 노력했는데 이내 시아버님이 할 말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아버님,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기분이 많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디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속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저는 알 수 없다는 걸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버님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죠. 그때는 다 그랬다던데. 안사돈 같은 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집 사람처럼 집안을 수긍하고 살았어요. 너는 모를 텐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도 성질이 어긋나지 않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그 젊은 양반들로부터 하루 종일 구박을 받으며 살았으니 한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만 하고 죽어버릴 일은 없어야 해요. 어머님은 나이 들어서 집안일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데에는 높은 노동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의 시급이 2만 원을 웃돌기도 하니까요. 노동시간을 환산해보면 엄마께서는 10억 원 이상의 노동 가치를 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집안일로 번 돈은 없지만 엄마의 공헌은 집안을 지탱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역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을 유지하는 데 가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엄마의 이름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공동명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은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집안을 빼 가도록 하라는 건가요? 너가 내 집을 빼앗아가는 것이냐? 당신 대신으로는 순종과 희생은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잘해볼게요. 우리 아내가 왜 물러섰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왜 당신은 어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 내 부모님은 참 대단하시다. 하지만 저도 고민할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말하니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잘 생각해 주세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달게 내리고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은 결국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사랑하는 내 가족인 경우에는 위아래로 나누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어머니는 당신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동성으로서도 좋지 않죠? 속상해요. 어머니의 가장점고 예쁜 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에 싸우시지는 핑계를 편다가 어머니는 조금 놀라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쟤를 찾아 회사 앞까지 오셨답니다. 그립이 얼마나 신인증 하셨는지 집에 계신 복장 그대로였죠. 당신이 오신 후 제게 다가오지 않으신 이유는 못났습니다.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헌납해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내 평생의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집 양반이 진명이를 제 앞으로 옮겨주셨어요. 정말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제가 집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요. 어디 보세요. 자요. 이렇게 내 이름이 있잖아요. 고춘이 세상에 내가 내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라고 시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나를 해주라고. 저는 감격에 차서 거의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공동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혼자 명의를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보니 시아버님이 정말 큰 용기를 내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명의를 변경하라고 저를 괴롭혔던 일에 대해 볼 때 마음이 찡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실 말이야 너를 보면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 너는 돈도 잘 벌고 뚝소리 나고 나랑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너만 보면 심술이 난 것 같아. 너는 멋지게 사는데 나는 이런 식인데 너무 화가 나서 어떡하든 너도 나처럼 살게 하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라. 정말 미안하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답답하고 이해도 안 가고 짜증났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말을 듣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집 명의 가질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시고 사셨나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자신감 있게 잘 하지 못할까요? 너희 엄마는 너와 같은 딸이 있어서 좋겠다. 나는 쓸모없는 아들만 둘 있고 대신 저 같은 며느리가 둘이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셋이 이 집안의 남자들을 부리고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주말에 바쁘다고 해도 밥은 먹어야 해. 너 반드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와야 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한 상 가득 차려줄게. 그날은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끝장을 보자. 술은 제가 사서 가지고 갈 테니 철인다 어서 일해야 해 너. 바쁘죠. 우리 며느리. 오늘도 파이팅 해야 해요. 사랑해요. 며느라, 저는 가끔 회사 로비를 나갈 때 그 날이 떠오르죠.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에게 사랑 고백받은 며느리는 저뿐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그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저희 엄마 얼굴에서는 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안저희 친정엄마도 이해할 수 있다며 저에게 잘했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말을 흔쾌히 들어주신 시아버님께 꼭 보답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이제는 우리 딸이 시집에 간 것 같아요. 전에는 남의 집에 보내놓은 딸자식 같아서 밤에 잠도 잘 안 왔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아마 너한테 엄청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도 괜히 우쭐거리지 말고 잘해. 내가 잘해야 내가 욕을 안 먹게 되니까. 딸자식을 잘 키웠다는 말을 듣게 되도록 해줘. 잘 해야 해요. 걱정도 팔자야.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최숙희 여사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딸이잖아. 저는 친정 엄마한테 괜히 너스레를 떨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우직 좀 했어요. 엄마가 우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쩌다 몰라도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남편보다 시어머니한테 더 잘 대우받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는 뭘 왜 서운해 너는 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도 똑같은 집안 남자지. 나는 허수아비 같은 아들보다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말했어. 며느리들을 챙기는데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바보가 되셨어요. 그 뒤 이사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임신했다고요. 그 소식을 양가에 전하고 넘치게 축하를 받았는데 형님네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양가 첫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겠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나에게 아들 대신 딸을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아들이 필요 없다고 그저 무조건 딸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딸을 낳으라고 하시던데 아들은 키우기만 힘들 뿐 소용이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장가 보내놓으면 딸만 챙겨주고 아들을 키워도 보람이 없어서 반말이네요. 그런데 딸은 키울 때 예쁘고 시집에 보내도 엄마를 잘 챙겨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안대를 이어가려면 아들이 좋다며 대는 무슨 거란 말이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나 버리고 넌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젠 상관없다고 하시며 무조건 딸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왕이면 너 닮은 손녀가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답고 똑똑하며 현명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람이 있어 그런지 저는 딸을 낳았어요. 그때 온 식구가 저희 딸을 축복으로 맞아주셨어요. 그 중에 역시 저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기뻐하셨는데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도 저 먹고 싶은 거 먹인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조리원을 오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자 아기 옷을 처음 산다며 내복부터 외출복까지 사가지고 오셔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공주 얼른 크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와라라는 말을 입에 침을 마르도록 하시는 거 있죠. 오히려 그래서 시아버님이 이젠 쥐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하다고 해요.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집인 할미 집에서 할일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이 쓰리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명의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주장하던 시어머니의 말을 떠나 우리 식구가 함께하는 집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걸 텐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지셨어요. 시아버님께 큰 맘 먹고 명의를 바꾸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참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기분이 좋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도 이 집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건가 봐요. 앞으로도 저희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부 사이가 나쁘면 너무 힘들었어요. 괜히 신경 좀 버릴 수도 없고 피곤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손절하고 안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참 다행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덕분에 내가 형님한테 점수 다고 이제는 친정시댁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도 편하고 좋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계속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저는 이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